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독자분들이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해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밀당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애 잘하는 비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밀당이에요. 상대가 너무 나를 당기기만 해도 또 너무 밀어내면서 무관심해도 매력이 떨어지는데요. 막상 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당기고 밀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적절하게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애 잘 못하는 분들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썸 탈 때는 밀당하는 거 아닙니다. 썸 탈 때는 당기기만 해야 해요. 자기 캐릭터에 맞지도 않는 연애 공식을 달달 외워서 썸 탈 때 밀당하다가 망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다가오면 괜히 밀당한다고 밀어내지 말고 무조건 오케이 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괜찮은 상대일수록 밀면 그냥 밀려서 가버리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 자기 쪽에서 다가가면 매력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오해예요. 남자들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 여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거든요. 전 이걸 떡밥을 던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계속 떡밥을 던지십시오. 연애는 그물을 확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낚시에 떡밥을 깨워서 물고기가 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물 세계에서나 인간 세계에서나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하는 건 오랫동안 합의된 정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좀 더 확신을 갖고 구애를 할 수 있도록 떡밥을 던져주는 게 맞습니다. 상대가 있는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일부러 들어주기 쉬운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로 영화나 공연을 같이 보러 간다든지 많은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이런 행동을 그렇게 생각만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자 심리구조상 사귀자는 말은 남자의 입에서 나오도록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야 이후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좀 더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기기는 당기되 절박해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가 데이트 신청을 하면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당장 달려간다든지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준다든지 이것저것 외울 것 없이 내가 원래 살던 대로 살면서 중심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귀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밀당의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애를 하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다.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원칙을 잃는 순간 상대도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심리가 정말 신기해서요. 자아가 없이 나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매력이 떨어져 보여요.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픽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가진 그런 분들도 만나서 몇 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소위 연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충격받지 마세요. 바로 몰래 한꺼번에 2명 이상을 사귀는 거예요. 한 명만 사귀면서 너무 감정에 몰입하는 게 오히려 매력을 반감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을 사귀면 상대를 대할 때 태도가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여유 있는 태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당이 이루어지고 매력 있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양다리, 3다리, 5다리 그렇게 연애하라고 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랑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심리 기전을 이용해서 유혹 자체에만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깊고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는 분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힌트는요. 공식 외우듯 밀당 공식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대가 다 알아채고 오히려 내 입장이 우스워질 수 있어요. 밀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대의 존재에 너무 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나한테 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밀당의 여신들이 몇 명 있는데요. 이분들은 상대 남자분들이 무슨 로맨스 영화에 나올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공통점은요, 이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상대에게 너무 잘해줘요. 예를 들면요, 상대가 선물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다른 걸로 교환해와. 저도 남편이 사다 준 선물이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냥 앞에서는 좋아하는 척이라도 했죠. 하지만 그분들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의외로 상대가 길에서 3,000원짜리 머리핀을 사줘도 자기 마음에 들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면서 막 고마워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상대 남자분들이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였어요. 아,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는 없구나. 고양이가 엄청 매력적인데요. 그 핵심도 이거거든요. 저도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는 자기가 내킬 때만 막 애정 표현을 하고요. 제가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어쩌다 고양이가 애정 표현을 해주면 너무 황송하더라고요. 무슨 후궁거느리는 왕도 아니고. 사람마다 성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따라 하시라 이렇게 권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할 밀당의 기술은 내 생활과 자아를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에게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밀당이 이루어져요. 내 자아를 침범하면 밀어내고 아니면 당기고 심플하지 않나요? 연애한다고 동성 친구들 다 끊어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연애 자체를 위해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전 이런 밀당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밀당. 이걸 실천하시면서 평생 멋진 사랑 하시기를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